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한동안 대표 문제 좀 다시 또 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확통 이 구간은 스스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없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내용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점. 네. 최대한 세세하게 해줄 거거든. 최대한 세세하게. 자, 일단 봐요. 많이 문답했으면 좋겠어. 많이 문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꾸 본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이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세도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어야 돼. 그래서 나도 다 질문을 받고,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뭐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 오케이? 이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본 대로 해. 자,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축구, 야구, 육상부 중 한 곳에 지원할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지? 네. A와 B가 같은 부에 지원을 한대. 자, 그럼 일단 A와 B가 같은 부서에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A와 B가 함께 어떤 동아리를 지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일단 3가지가 될 거야. 그럼 A와 B는 부서 선택이 끝났지. 네. 그럼 그 다음 C가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아. 빨리 눈 찾아. 왜? 아니 겹쳐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 다음. 세 가지. 다음. 세 가지. 다음. 세 가지. 없죠 사람이. 자 그럼 뭐가 돼? 81가지가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됐지?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다야. 자 이전으로 되돌아가도록 해봅시다. 자 이전 복습 좀 할 거야. NPR입니다. 자 무슨 뜻이었어? N명 중에 R명을 순서에 맞춰서 나열하라 하는 거야.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NCR은 뭐야?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거야. 순서에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팩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확통으로 넘어오면서 방금과 같은 자, 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파이 맞아요. 파이 대문자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파이는 소문자였던 거야. 충격적이죠. 그거에 대한 대문자고 읽을 때 뭐라고 읽어? m 파이 r이라고 읽고 n의 r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 빈도는 제로. 이건 쓸 생각도 하지 마. 예. 왜? 지금 뭐 썼어? 외우지도 말아야겠다. 뭘 외워 이걸? 뭘 굳이 m 파이 r 이걸 왜 쓰고 있어? 아니 봐봐. 아니 흐름상 공식을 낄 이유가 없잖아. 네. 그렇잖아. 이미 A, B가 선택하는 경우에 수 3가지 거기서 그냥 끝난 거 아니야? 네. 그지? 이상도 이해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이어야 돼. 됐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이번에 뭐를 요구하고 있다? 40번. 몇 개의 숫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 중복을 허용해서 또 써도 된대. 5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를 만들 건데 그럼 첫 번째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근데 첫 번째 자리 수에는 여기 못 들어. 0이 올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4가지. 5가지. 그 다음은 5가지. 이쪽이야? 0을 다시 써도 되죠? 네. 그럼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 다음은? 5. 5가지. 그 다음은 짝수를 원했으니까
차이 세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러지는 친구들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뭐해? 숫자를 줄여. 왜? 앞에 5를 얘기했으니까 4를 얘기하는 거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줄여서 얘기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끝에까지 명확하게 뭐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산이 좀 몇 가지? 1500까지가 되겠죠. 아닌데? 1800. 어? 1500 맞죠? 1500 맞잖아. 근데 여기 150이야. 여기 삭제됐나 보다. 그래서 1500까지가 되겠죠. 그러네. 삭제된다 보다. 자,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묶어줄 때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다시 한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지금 이 그림은 무조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자, 그리고 함수 문제는 무조건 직접적으로 선을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스몰 m을 먼저 봅시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일단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5가지야. 왜냐면 함수는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따로따로 대응만 되면 되는 것이고, x값 하나당 y값이 맞으면 되니까 5가지, 5가지, 5가지. 스몰 m은 몇 가지? 125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대1 함수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 1대1 함수는 다시 정의역 1이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네 4가지. 그 다음? 3가지. 3가지가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가지. 스몰 n은 뭐가 된다? 60가지가 되겠고, 스몰 n 플러스 n은 185가지가 되겠죠. 나 왜 버전이 달라? 자, 다음은 52번입니다. 자, 방법 2개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 여기는 한번 물어볼 건데, 자, 0, 1, 1, 2, 2, 2 보여요? 네. 자, 세 번째,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한 순열입니다. 내용이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잘 봐. 1, 1, 2, 2, 2를 나열해 볼게. 1이랑 2가 어때? 보이는 것처럼 1이랑 2가 많아요. 많지, 겹치지. 1이 지금 2개, 2가 3개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원래 처음에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1이랑 2가 각각 어디 위치에 있느냐의 싸움일 거야.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는 몇 개를 나열을 할 거야? 5개를 나열을 할 거지. 그러니까 5개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5팩토리얼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근데 나열된 수에서 이 1은 1이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둘이 숫자가 자리가 바뀌었어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지. 네. 그만큼 겹쳐지는 만큼을 소거해 주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 나누기 2팩토리얼. 다시 한번 2도 얘네들이 나열되는 경우만큼이 겹치겠지. 그만큼을 분모에다가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이름은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고요. 됐지? 네. A가 P개, B가 Q개가 이렇게 있어지면
전체 개수만큼 나열을 한 상태에서 겹치는 개수만큼들의 개수를 분모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된다. 오케이? 네. 근데 무슨 느낌으로 이걸 얘기했으면 좋겠냐면은, 그러니까 적응 금방 할 거야. 이걸 어떻게 소개하고 간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개념을 자꾸 안 적어 놓은 이유가 그거야.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빨리 적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빨리 눌러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걸 나열을 할 거야. 그럼 팩토리얼이 먼저야. 근데 팩토리얼을 했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게 조합이고. 다시 팩토리얼을 했는데 얘네들이 겹쳐. 그러면 분모에다가 같은 것을 나열하는 경우를 나눠주자는 거야. 됐지?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1, 2, 2, 3, 3, 3을 나열을 해볼게. 그럼 일단 6개를 나열했으니까 몇 팩? 6 팩토리얼 나누기 2가 2개 있으니까 몇 팩? 2팩. 3이 3개 있으니까 몇 팩? 3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겠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다시 문제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0부터 0, 1, 1, 2, 2, 2가 있습니다. 맞지? 네. 그때 모두 사용해서 6자리를 만들고 싶대. 근데 숫자를 나열할 때 중요한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잖아. 뭐야?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52번 유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야. 맨 첫 번째 자릿수, 맨 앞 자릿수에 0이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0이 오는 걸 빼. 또는 아니 봐봐, 숫자로 얘기하지 마 유준아. 그러니까 봐봐, 나는 지금 방법을 물어봤잖아. 네. 근데 여러분은 경우의 수를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봐봐, 우리는 맨 앞자릿수에 0이 오는 게 문제인 것 뿐이야. 그치?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를 물어봤더니 무슨 대답이 나왔어?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요 라고 대답이 나왔어. 근데 그 방법 이외의 방법은? 저기 앞자리 수만 따로 경우의 수를 하고 여기는 나열을 하는 식으로 나와요. 지금 근데 봐봐, 그거를 더 낮췄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세분화를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맨 앞자릿수를 0을 뺀 경우의 수를 먼저 해오라고 했어. 그치? 네. 그럼 어떻게 돼? 해보자고. 6자릿수야. 그치? 네. 네. 첫 번째 온 수 있는 경우가 그럼 몇 가지야? 5가지야? 두 가지 아니야? 아. 2가지 맞지? 네. 그럼 그 다음 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 3가지야? 좋아. 그럼 그 다음 오는 경우는? 문제가 왜 생겼어? 지금 얘 왜 과부하가 왔어? 겹친 숫자를 사용했을 때 뭘 사용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모된 숫자.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봐봐. 이거 설명도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 봐봐. 아. 디테일하라고 하는 얘기가 별게 아니야. 네. 우리가 발레를 배웠지. 안 배웠는데. 발레를 왜 안 배워 이씨. 명제 단어에서 배웠잖아. 아. 네. 발레만 하는 발레를 왜 지금 이씨. 오케이? 네. 발레를 왜 배웠어? 아유 배웠잖아. 네. 그지? 그거한테 한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맨 앞에가 1이고 여기 앞에가 1인 거랑 여기 앞에가 1이고 여기 앞에 2인 경우가 지금 같이 세진 거야. 맞아요. 근데 1, 1이 오면 1을 다 소비했으니까 다음에 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안 되는데, 네. 1, 2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됐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면 될까? 그럼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뭐냐면은 그냥 더 내려놔. 직접 하나하나를 한다고 생각해줘야 돼. 봐봐.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뭐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렀어?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가 1인 경우랑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가 2 말고 더 있어. 뭘 2가지야? 놔!
그럼 1이 나오면은 이 뒤에 오는 수 있는 숫자가 뭐야? 얘고 맨 처음에 2가 오면은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5개가 되겠지.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0, 1, 2, 2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나열해 보자. 불러. 5개 나열할 거야. 불러. 5팩 먼저. 봐봐. 틀린 건 잡아줄 수 있어. 네. 근데 스타트가 안 되는 건 못 잡아줘.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분명히 5개를 나열하는 거지. 일단 5개. 오케이? 근데 몇 개가 겹쳐? 3개. 3개가 중복되니까 나누기 3팩. 됐어? 네. 다시 이쪽 가볼까? 어떻게 돼? 500개. 5팩 나누기 2팩 2팩 됐어요? 네. 하단부는 후에 나와도 충분합니다. 상단부 먼저. 오케이?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3팩 나누기 5팩이었으니까 20까지가 되겠고 여기는 30까지가 되니까 더해주면 50까지가 나와져요. 일단 됐지? 네. 이게 방법 1이야. 이게 방법 1이야. 나는 근데 왜 여기서 52번을 방법 2가지로 나눠놨냐면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여준이도 아까 대답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꽤 합리적이고 꽤 뭐 필요한 대답들을 잘들 도출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 솔직히. 그러니까 더 내려놓고 제일 쉬운 방법 빨간색인 경우 처음에가 파란색인 경우 노란색인 경우 해보는 게 아니라 이미 3, 6 곱하기 5, 6팩토리얼 이런 거에 막 이미 막 들어가져 있는 거야 이미. 근데 그것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줘. 정작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쉬운 거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됐지? 무슨 말 하는지 방법 1. 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답했던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야. 응?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방법 1, 방법 2를 나눠냈고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했던 대답들은 다들 잘 나와. 0이 앞에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은 0이 오는 걸 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들을 해. 그걸 일단 보여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6팩토리얼 나누기. 자, 분자를 먼저 불렀을 때는 분모로 넘어갈 때는 나누기. 네. 나누기 3팩토리얼. 난 근데 3팩토리얼 이것도 불만이야. 3팩. 아니 그게 아니라 씨. 2팩. 에이씨. 아니 1이 버젓이 2개 있는데 넘어가고 왜 굳이 2시야? 그치? 됐어요? 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그렇잖아. 나는 봐봐. 이 팩토리얼이 먼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얘기긴 한데 나는 이 팩토리얼을 먼저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이 먼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팩토리얼을 먼저 부르는 이유는 뭔데? 3팩토리얼 먼저 아, 3팩토리얼을 먼저 부르는 게 이유가 뭔데? 숫자가 커서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숫자가 큰 거 먼저 대답을 할 거라는 거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면 뒤에 단어부터 할 거 맞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익숙한 상태로 하라는 거야. 그래야 다른 걸 신경 쓸 수 있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뭘 빼면 돼? 0이 앞에 나왔을 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됐어요? 네. 자, 5팩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120까지 600이 1이 되겠고 분모는 2 곱하기 6이니까 6 약분해서 20 여기 약분하면은 15 곱하면은 똑같이 50은 나와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잘했어. 근데 내가 이 방법을 후에다가 넣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앞에다가 방법 1을 세워놓고 헷갈리더라도 두 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자 결국은 뺐지 전체 경우에서. 이 방법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고 너무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도 왜 이걸 자꾸 걸고 넘어지느냐? 첫 번째, 얘가 되는 거야? 아니요. 안 되지 않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가 아닌 거야. 안 되는 경우까지 한 번에 센 거잖아. 그치?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 그래서 중간에 혼자 멈칫하는 경우들이 있어. 너무 잘한 거야. 완벽해. 그런데 멈칫거리는 그런 부분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뺀다는 것은 본인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전체적으로 주무를 줄 알아야 해결이 돼.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게 100% 될까?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수업하면서도 나오지만 나는 여사건도 좀 약간 극혐하는 편이야. 여사건 뭔지 알죠? 반대 경우를 잡아주는 거. 예전에 중학교 때 본 적 있지? 적어도가 나왔을 때 네. 설명은 다 할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니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못 하는데 뭘 이렇게 자꾸 빼느냐는 거야. 그리고 물어본 대로 하는 연습이 1번이게 되면은 거기서 적어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줘.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고 싶은 거거든. 그런 차이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 아니야. 시킨 대로 하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56번입니다. 자, 이번엔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대. 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한번 믿어보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모음은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네. 모음을 하나로 묶어요. 모음을 하나로 묶어? 근데 지금 이것도 모음은 순서대로 있는 거 아니야? 모음이 순서대로 있잖아. 네. 네. A가 앞에 있는 경우만 A가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A를 하나씩 잘 옮겨가면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A, E, 그치? 하나, 둘, 셋, 넷. A, E, 하나, 둘, 셋, 넷. A, E, 하나, 둘, 셋, 넷. A, E, 하나, 둘, 셋, 넷. 그치? 네. 맞지? 네. 그러다 보면은 A, E, A, E 이렇게. 좋은 방법이야. 자, 해볼게 일단. 네. 자, 어떻게 돼? 특수한 이벤트가 생기는 걸 나중에 해버릴게. 그럼 일단은 남은 4개의 B, C, D, F의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하면 4팩토리얼이 되겠지. 네. 자음이 나열됐을 거야. 4팩토리얼의 경우에. 그럼 AE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삽입. AE가 뭐라고? 삽입. 삽입? 아, 느라고? 근데 둘이 같이 들어가야 돼? 아니요. 아니잖아.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쉬운 거 먼저 해. 하나하나 세는 거. 어? 뭐 은경이 한 지 얼마 됐다고. 어? 그죠? 18년 됐어. 많이 됐네. A 하나, A2 하나, 아이씨, 아이씨. 하나 이해됐지?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됐지? 네. 그럼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겠지.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 맞지? 그치? 자, 봐봐. 괴짜스럽게 풀려고 해야 돼. 이 방법 말고 지금 들어봤지?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대부분의 문제들 이제까지 했던 대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사실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확통은 이게 정말 심해. 그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근본적으로 풀이는 똑같아. 연산 과정은.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
오케이?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근데 해보는 건 좋다 이거야. 네. 오케이? 상황은 이해됐지? 네. 근데 이 방법은 왜 문제가 되느냐? 자음을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도 똑같이 할 수 있겠어? 뭔가 좀 헷갈려 보이지 않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야. 됐지? 네. 자, 지금부터 요 문제 이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다 적어요. 스티커 문제입니다. 자, 모음이 순서대로 와야 된다고 했잖아. 네. 일단 모음 위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일게. 네. 그럼 뒤에 뭐가 있는지 일단 알아볼라. 모릅니다. 이제 섞여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A와 E가 어떤 순서로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합시다. 그럼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왜 4개야? 스티커를 붙였을 뿐이지 똑같이 돌리지 않게. 6개. 그럼 나열하면 몇 가지? 6팩토리얼. 됐지? 근데 스티커가 똑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 네. 그럼 나누기 200. 2팩토리얼 됐지. 왜 이 작업을 했을까? 이 작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잘 봐. 네. 원래는 그냥 6팩을 했으면 A, B, C, D, E, F가 나왔고 E, B, C, D, A, F가 나왔었지. 네. 맞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던 거 맞지? 네. 그런데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얘네 둘이 누가 앞인지를 모르게 됐으니까 얘 하나만 카운트가 된 거야. 됐지? 네. 야,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A와 E가 여기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요. 여기는? E가 와요. 그럼 이 여기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끝. 자, 봐봐. 확실하게 끝에까지 해야 돼. 다시 한번 6팩 나누기 2팩을 하면서 바뀐 건 뭐야? 원래는 6팩토리얼만 하면은 A, B, C, D, E, F와 E, B, C, D, A, F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따로 나왔어야 되는데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요 자리에 A와 E가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경우가 A와 E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카운트가 된 거지. 그치? 네. 근데 스티커를 뗐는데 A가 왼쪽에 있어. 그럼 되지. 네. 근데 스티커를 뗐는데 A가 오른쪽에 있어. 그럼 버려? 네. 왜 버려? 바꾸기만 하면 되지. 아. 어차피 카운트는 한 번만 됐을 거 아니야. 네. 됐어? 자, 잘 봐. 그래서 이게 얘인 거야? 아니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잘 봐. 지금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이걸 일렬로 나열했을 때 모음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가 나온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2팩분의 6팩토리얼은 A와 E가 순서에 상관없이 걔네들이 있는 자리가 똑같고 나머지들이 있는 경우의 수가 얘네들 자리가 바뀐 경우들을 무조건 한 번씩만 센 것뿐이야. A가 뒤에 있으면 바꿔주면 되거든. 그냥 그뿐이야.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A가 뒤에 있으면 이랑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거야. 근데 그 경우가 얘랑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어차피 얘랑 상황이 맞아떨어지니까 얘를 얘로 푸는 문제로 풀자는 거야.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에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네.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가. 세 가지야. 왜? A를 선택하는 경우, B를 선택하는 경우, C를 선택하는 경우 딱 세 가지뿐이거든. 그래서 세 가지인 거야. 뭐 이 있어? 없잖아. 근데 얘는 왜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얘가 얘를 세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좀 더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이 단계가 넘어가진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스티커 문제라고. 오케이? 네.
자, 뭐 많이 나가려고 하는 막 엄청난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내 목표는 일단은 방학 기간 안에 시험 대비까지 완료하는 거거든. 네. 학점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버전만 하고 좀 쉴게요. 오케이? 네. 자, 일단 P까지만 일단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잘 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랑 이렇게? 아니다. 왜 이렇게는 안 갈 거야? 아, 왜 이렇게 왜 돌다가 다섯 바퀴 돌다가 이렇게 가고 뭐 최단 거리 한 가지. 한 가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야, 그지? 네. 그럼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그럼 잘 봐. 됐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뭐가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그치? 근데 봐봐.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고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바로 밑에 점에서 올라오거나 왼쪽 점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맞지? 네.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인 거야. 그럼 이번엔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 바로 요 점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밑에 점에서 올라오는 방법 두 가지뿐이야. 네. 그치? 네. 근데 여기까지 온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까지 온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럼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이 어차피 이쪽에서 슥 오거나 이쪽에서 슥 오는 거니까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인 거야. 자, 봐봐. 자, 지금 시작한 이후로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숫자에 연연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생각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5, 4, 5,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한 상황을 먼저. 여기도 봐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 밑에서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법뿐이야. 그거 말고는 없잖아. 네. 근데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며. 네.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그럼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인 거야. 수를 막연하게 더하는 게 맞아? 네. 아니지. 아이씨. 물론 결론적으로 수를 더하는 거지만 막연하게 숫자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수학을 너무 그 대답은 사실 수학을 되게 무시하는 건데 알잖아. 그렇게 숫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다시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하지만 수학은 숫자 노름이다.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몇 가지? 여섯. 6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열 가지. 10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10가지인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P에서 B로 가는 방법을 한번 세워볼게. 잘 봐. 그런데 우리 배운 대로 해야지 뭐 어떡해. 네.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는 3가지, 여기는 1가지, 1가지. 그럼 여기까지가 2가지, 여기까지가 세 3가지인 거야.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10가지,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3가지면은 거쳐가는 방법은 곱하기 30가지가 되겠지. 됐어요? 네. 이게 뭐야? 초딩스럽게 푸는 방법이야.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일자는 금방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봐요. 두 가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야, A에서 B까지 가면 1, 1, 1, 1, 1, 여섯. 1, 2, 3, 4, 5, 6, 7 아니야? 왜요? 잠시만요. 왜요? 방금 배운 방법이 이거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이렇게 일자로 오는 거밖에 없잖아. 네. 그거 한 가지. 이렇게는 안 돼?
그러면 세 번가 아니. 뭘 세 번 가? 누가 꺾지 말래? 한 번 떴고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럼 세 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 한 번.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야? 그렇지 않나? 이건 더 느리다는 거야? 그런 거. 지금 봐봐.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에서 얘가 더 느리다는 거야? 아 꺾으니까 커브길을 도니까 뒤질래? 뒤질래? 그냥 왜요? 아니 지금 한 번 꺾으면 되는데 지금 두 번 꺾잖아요. 뭔 상관이야 이씨. 꺾는 거랑 뭔 상관이야. 꺾을 때 뭐 속도가 주냐? 아니 최단거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최단거리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 그런가? 아 그러네. 됐어요? 네. 아니 그걸 떠나서 배운 거는 적용 안 시키고. 아, 자 근데 봐봐 이해됐지? 뭐, 네. 됐지 상황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자로 쭉 길잖아. 네. 근데 결국은 길을 한 번은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어디로 건너냐 차이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다야 끝.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까지야.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렇게 해볼게 땅이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 원래 6가지. 여섯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데. 아, 됐어요? 오케이? 네. 조금 쉬겠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내주고 프린팅을 해주고서 그런 거 문제 유형 같은 거 이런 거 해줄 거예요. 자, 아직 끝났어요. 방법 1부분은 이해됐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네. 111 써주고 정리하는 겁니다. 됐지? 자, 방법 2인데 내가 게임 캐릭터야. 여기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지? 네. 그럼 A점에서 P점까지 갈 거야. 그럼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을 해야 P까지 가지 않겠어? 네.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고요. 위로 가는 걸 B라고 한번 키워드를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5팩토리얼. 근데 여기 4, 2, 9, 나누기 3팩, 2팩이 되겠지. A잖아. 뒤질래? 나 지금 순간 내가 이거 실수를 봐봐. 어때? 본능적으로 이미 3개인 걸 알고 있었다. 그 지금 눈치도 못 챘잖아. 그치? 눈치도 못 챘는데 이미 3개를 하고 있다. 다시 진짜 깜빡했어. 300 약분하면 5, 4가 되겠고 약분하면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였다고. 오, 이게 좋네. 좋아 보이지? 네. 그치? 좋아 보이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 3팩 나누기 2팩. 2팩 3가지? 과연 그래도 빠를까? 아. 뭐 여러분들 선택할 건데 쌤이 방법 1, 방법 2를 나누는 이유는 분명한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제발. 오케이? 네. 오, 맛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야? 곱해주면은 30까지가 되겠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딱 니네 나이 때 친구가 시험 보면 딱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 시험 일주일만 더 먼저 준비할 걸.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중간 딱 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말에 딱 그 사이에 친구랑 같이 야 아니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부터 시험 대비 하자 하고서 위에 쌤 4층 살 때 내 친구 7층 살았거든.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집 뚝뚝 두드리고 내려가. 봉고는 다른 봉고였는데 같은 반 짝꿍이야. 그것도 웃겨. 왜 같은 봉고를 안 타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뚝뚝 두드리고 가. 그래 가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막 자주 오고 막 이랬었는데 중간고사 딱 끝난 다음에 안 되겠는 거야. 야 가자 해가지고 가. 독서실 가면 사람 있어. 시험 끝난 다음 주에. 네. 없잖아. 사람 한 명도 없어. 가면은 안 가봐서 모르지 사실. 그지?
가는 사람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완전 독서실 체제라서 스카는 뭐 개인실 뭐 이렇게 있지만 이제 구역이 분리돼 있잖아. 이것저것. 근데 거기는 우리 학원 강의실처럼 이렇게 다 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독서실로 바꿀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딱 있으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둘이 얼마나 노가리일까. 왜냐면은 여기 독서실 책상이 막 이렇게 많잖아. 그때 땡겨우리 옛날에 토요일날 공부를 하러 가자는 거야. 엄마는 이 새끼 갑자기 근데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말릴 수도 없잖아. 예. 공부하러 가는데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보냈는데 토요일날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오락실 같은 데서 게임하다가 이제 8시까지 이제 8시에 도착을 했나 7시 도착했나 했는데 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한 거야. 아 사실 이거 커피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얘기인데 딴 걸 하게 되네. 아무튼 11시까지 막 엄청 게임하고 있다가 늦게 갔잖아. 8시만 해도 네. 그때 이제 1일권이 5,500원인가 이랬는데 11시까지 딱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한 2시간인가 이렇게 막 노가를 깐 거야. 1시간 했어. 야 그래도 한 잔은 봐야 될 거 아니야 했는데 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야 어차피 이건 망했어. 오늘 차라리 끝까지 놀자 하면서 갑자기 친구가 야 저쪽에 쌤도 여기 남선중 나왔거든. 그 여기 주변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야 저기 그때는 이제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그 자리에 거기 뭐였지? 아무튼 거기 마트 그 주변에 늦게까지 할 수 있는 PC방이 있대. 그때는 PC방이 12시 넘어서도 할 수 있었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었는데 간 건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은 담배 냄새가 많이 나. 아저씨들이 막 리니지 하는 데라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들어도 신경도 안 쓴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둘이 스타를 졸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한 6시까지 이제 한 거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이제 풀풀 나니까 그런 건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아니니까 막 끝나고 PC 왜냐면 이유도 분명하잖아. 2시까지 빡 공부를 하고 PC방 4시간 하고 왔다. 근데 이제 그거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푹 자고 이렇게 했지. 그 뒤로 절대 공부는 시험 기간에만 교훈이야. 교훈이야. 근데 사실 이 커피도 원래는 나도 뭐 처음부터 맛있겠어 사실 쌤도 안 마시지. 안 마시지. 근데 레스비 먹어봤어? 그거 좀 달달하게 맛있잖아. 네. 그치? 그거 믹스 커피 이게 그 맛이야. 그 맛인데 그것도 한두 잔 먹다 보면은 좀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좀 센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비슷하게 그러네. 이 후인데 전인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시험 시간이 다른 친구랑 시험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서 밑에서 막 엄청 막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올라온 거야. 맨 밑에 오락실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락하다가 올라와서 야 이제 빡게임 해야 된다 해서 친구랑 둘이 바카스 뭐야 피로 회복제잖아. 네. 피로하니까 그래서 바카스 2개를 딱 사가지고 원샷을 하고서 딱 했는데 그 피로 회복제가 나의 피로를 감당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한 3시간 딥슬 둘이 딥슬이 그래서 일어나니까 1시더라고. 이게 1시더라고. 그때도 아무도 없으니까 깨워주기 얼마나 고요해. 차라리 이게 낫어. 이게 낫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뒤로 안 갔어야 되는데 뭐가 먼저 오나 둘 다 똑같은 실수를 했네. 그때는 커피도 잘 안 먹었었는데 안 졸릴까봐. 자 이거 됐죠? 네. 자 우리는 68번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다? 쉽다. 다음 문제가 많이 중요한 문제다.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다음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자, 중복조합입니다. 자, 중복은 뭐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조합은 뭐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껏 중복을 허락한다 하면은 중복 순열
그리고 뭐 AA, BB, BC 뭐 이렇게 중복을 뭐 얘네들이 이제 겹쳐지는 거를 세주는 이런 과정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갔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중복 조합은 어순이 안 맞아. 말이 좀 안 돼. 중복을 허락하는데 순서에 상관없다. 쌤이 좀 이따 보여줄 거야. 네. 근데 그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중복 조합 문제는 어떻게 대체할 거냐면은 바로 버튼 누르기 문제로 대체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버튼 누르기 문제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어. 하나, 안 눌러도 돼야 돼. 무조건 안 눌러도 돼. 안 눌러도 된밖에 없는데 왜 두 개를 썼지?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이 68번이 대표 문제가 되는 거야. 잘 봐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을 하는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입니다. 그럼 봐봐. 버튼 이렇게 x, y, z 번이 있어. 그 오락실 가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생긴 거 있지. 네. 빠바바바바 누르는 거 있지. 그거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몇 번 누를 거야 지금부터? 10번. 10번을 누를 거야. 됐지? 네. 자, 근데 뭐라고? 안 눌러도 돼야 돼. 자, 다시 뒤에 줄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의미 아닌 정수니까 맞지? 네. 네. 그러면 안 눌러도 되는 거 맞지? 맞습니다. 그치? 지금 그 이제 버튼을 몇 번 누를 거라고? 10번. 10번을 누를 거야. 자, 잘 봐. X를 연달아서 눌러서 돼. 네.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됐지? 네. X, Y를 눌렀어. 그럼 X 한 번, Y 한 번 누른 거지. 네. YX를 눌렀어. 그럼 X 한 번, Y 한 번 누른 거지.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습니다. 없지.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뭐야? 중복 조합이야. 버튼 몇 개 중? 3개. 3개 중 몇 번을 누를 거야? 10번. 10번을 누르는 거야. 자, 어떻게 쓸 거야? 중복 조합은 N, H, R입니다. 공식 위에다 쓸 거야. NHR이고 M 플러스 R 빼기 1시 R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3H10은 그대로 어떻게 돼? 14, 12. 3 플러스 10 빼기 1C 10이 돼. 뭐야? 12C 10이 됩니다. 그럼 12C 10은 12C 2. 2가 되겠죠. 12C 그대로 계산해볼까? 12 곱하기 11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럼 약분을 해주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와? 66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그나마 중복조합이라는 단어를 좀 녹여내기 위해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네. 봐봐, 버튼의 개수를 맞췄지. 그리고 봐봐, 내가 왜 버튼을 살렸냐면 3H10 어때? 익숙한 느낌이 들어? 왜? 왼쪽 하단의 숫자가 더 작잖아. 네. 숫자 노름이 아니야, 수학은. 확통은 특히나 되게 심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10H3을 놓는 거야. 왼쪽 하단의 숫자가 큰 게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H3을 놓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버튼 누르는 문제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대상이 3개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누르는 횟수가 10번이기 때문에 H 뒤에 10을 놓는 게 맞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 뭐래? 자연수인 해를 구하래. 그럼 자연수면은 x가 y가 z가 모두 1.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네. 됐지? 그럼 버튼을 일단 몇 번씩은 눌러야 된대? 10번.
버튼을 몇 번을 눌러야 되는데? 한 번씩은 눌러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뭐였어? 안 눌러. 안 눌러도 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한 번은 눌러야 된다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눌러도 돼. 미리 눌러놔. X, Y, Z 한 번씩 눌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번을 누르면 돼 지금부터? 7번을 누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카운트가 0으로 바뀌었지. 네. 됐어 여기까지? 네. 됐어? 원래 이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 바꿔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알겠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안 눌러도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중복조합 쓸 수 있는 거야. 몇 H면? 3H. 버튼이 3개니까 3H 7이 되겠고 계산하면 뭐가 돼? 9C. 7이니까 9C 2가 되겠죠. 98 나누기 21 약분해서 94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와우. 됐어요? 됐어요? 네. 좀 어려워.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 시험입니다. 요거 응? 다 맞춰버리겠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도 풀이를 쓴 걸 여러분들이 쓴 걸 읽을 거 아니야. 최대한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다라는 흔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아마도 한 3주 정도는 최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8월 초가 되거나 아니면 방학 기간 끝날 때쯤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보고 수업 시간 안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전이 바뀐 버전 쌤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안 나간 거야. 이거 먼저 하려고 좀 생각을 좀 바꿨거든. 일단 자 봐봐. 봐요. 자 4명의 학생 전 문제로 왔습니다.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모든 학생의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씩 받는 경우의 수래. 어떻게 풀면 될까? 여기 버튼을 눌러요. 버튼을 어떻게? 일단 하나씩 눌러요. 자, 근데 그게 만족이 되려면 잘 봐. 4명의 학생이 각자가 받은 볼펜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받은 볼펜 개수. 받은 볼펜의 개수를. 오케이? 네. 이거의 합이 어때야 돼? 10. 합이 10이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적어도 한 자루씩은 받는다며. 네. 그럼 니네 하나씩 가져버려. 6자루. 그러면은 버튼을 6번만 누르면 되니까 4H 6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뭐가 돼? 9H 93. 9C 6이니까 9C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987 321 3 들어가고 2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곳이야? 12 84가지가 되겠지. 네. 됐어? 네.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다시 되물어볼게. 4명의 학생에게 봐봐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얘들아 다른 대상에게 같은 걸 나눠주는 것이 중복조합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대상에게 다른 것들을 나눠주는 건 분할과 분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했었던 거거든. 네. 몇 개를 나눠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나눠주니까 10C, 3, 10, 뭐 7C, 2 뭐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네. 근데 나는 여기에서 뭐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독해적으로 그거를 풀어주기에는 독해가 너무 다양해. 조금만 바뀌어도 같은 문제라고 인지를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거야. 못하잖아 실제로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방법을 드러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걸 중복조합으로 풀어볼까? 이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오늘 배운 게 사실상 뭐야? 첫 번째, 중복순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그냥 세지는데 뭔 문제야? 네. 전혀 문제가 안 돼.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한 순열이야. 걔도 티가 나. 개수가 정해져, 개수가 보이잖아. 네. 반복해서 얘들이 똑같다는 게 보이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세 번째 남은 거 뭐만 문제가 돼? 중복조합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중복조합 정도가 나왔어. 문제 독해가 막혀. 그럼 중복조합인가? 이 생각 정도는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버튼 누르는 문제가 안 날 수 있겠고 버튼 누르는 문제는 버튼의 개수를 X, Y, Z, A, B, C, D를 뭘로 잡으면 돼? 받은 개수 혹은 횟수로 잡아주면은 비슷한 문제로 연결이 딱 될 거야.
오케이? 나는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싶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네. 자, 가볍게 갑시다. 오늘 68번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거 내가 좀 빠르게 나가면은 수업당 7번에 끊어서 나갈 수 있거든? 근데 내가 7번에 나가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 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나갈게요. 그래봤자 9번이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다른 것들은 12번, 13번이 필요한데 확통은 생각보다 좀 괜찮고 뭐 지금 뭐 교리도 포함을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빨리 졸업하고 시험 대비 모드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지? 네.